네, 김정은의 지시사항이 포함된 북한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핵무기 보관을 비밀로 하라. 이런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핵무기 보유가 확인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관을 비밀로 해라. 그러니까 있단 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뭐 벌써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핵 보유를 했다고 주장을 했죠. 네. 첫 번째 핵실험을 한 그 순간부터 자기들이 핵국가가 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한 조간신문이 보도한 이 문건의 의미는 어쨌든 김정은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현지 지도 가운데 네. 핵 생산 공장, 92호 공장이라는 핵 생산 공장을 갔었고 네. 거기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에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핵무기가 중요한 거니까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비밀로 해라. 네. 이렇게 입단속을 시켰다. 네. 하는 그런 좀 내밀한 내용이 이 문건을 통해서 공개된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여러 번 주장을 해왔지만 국제사회는 한 번도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라고 인정한 적은 없잖아요. 그거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핵보유국, 그러니까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핵보유 국가입니다. 네. 거기 위상에 오르겠다.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의미고, 미국 측에서 가끔 얘기하는 보면은 우리가 북한을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의미가 좀 다른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뭐 지위가 크게 달라지는 거니까 물론 상임이사국 5개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뭐 그러면으로써 뭐 북한이 얻는 게 많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미국이 인정을 하는 순간, 네. 동의를 하는 순간 그 지위가 달라지는 거죠. 예, 지위가 달라지고 협상을 할 때 그만큼 협상에 대한 대가가 높아지는 거고요.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미국이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할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네.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영원히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정의하지 않을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은 가지더라도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유엔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제재는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외에는 핵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유엔에서 결의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제재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저희가 언급한 92호 공장. 자, 북한의 군수공장으로 추정되는 곳 3곳을 저희가 꼽아봤는데 팔총국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방위사업청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92호 공장이 등장합니다. 또 룡성 군수정밀기 공장. 이 두 곳이 지금 핵탄두와 미사일을 제작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곳입니까? 92호 공장. 네, 92호 공장은 현재 위치를 파악이 안 되는 공장인데 위치도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하에 있는 비밀 북한의 핵무기가 생산된 무기를 보관하고 네. 관리하는 그런 공장인 거로 추정이 되고 용성 군수 정밀기 공장은 뭐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네. 용성에 있는 거로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세 8천국부터 해가지고 세 공장이 나온 것은 이 김정은이가 지시했던 그 문건들 지시문을 갖다가 네. 세 지역에 세 부처에 세 부서에다가 이렇게 배포하라. 네. 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세 개가 나오는 것이고 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보관하고 생산하는 그런 공장은 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3곳은 대표적인 곳이었고요. 그런데 이 92호 공장에서요. 또 다른 걸 만든다. 즉 얼마 전에 2월 달이었나요? 북극성 2형을 발사하면서 처음 선보였던 궤도식 바퀴를 가지고 있는 이동형 발사대. 자, 이걸 리대식이라고 북한에서 부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대식 무한 궤도형 견인차에 미사일을 장착 발사할 수 있게 개발한 것은 성공한 혁명이다라고 문건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건이 작성된 날짜가 2016년 9월이에요. 네. 근데 사실 네. 대외적으로 공개된 거는 지난 2월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전에 개발이 된 거네요. 궤도식 발사대가요. 2월 12일 날 네. 무한궤도형 발사대에서 북극성 2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 리대식 견진차를 처음으로 봤는데 네. 언제 개발됐는지 몰랐는데 현재 전문권이 이제 우리가 입수가 됨으로써 작년도 8월 달에 벌써 이 리대식 견인차가 개발된 네.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자, 이게 성공한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리대식, 무한 궤도형 발사대, 이동형 발사대를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자, 화면을 보면서 도대체 구형 발사대와 신형 발사대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되게 하면은 굉장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무 바퀴가로 된 그 차량은 바퀴가 탈 수가 있습니다. 아, 오른쪽에 이제 구형 발사대는 바퀴가 고무기 때문에 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스커드나 노동 정도는 네. 바퀴가 타지 않을 정도가 되지만은 지난번에 사거리 5,000km 정도의 화성 12형 정도 되면은 네. 워낙 그 불길이 세기 때문에 타이어가 탈 수가 있죠. 그래서 좌측에 그 무한 궤도형 저거는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야산이라든가 네. 논밭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킬체인으로 해서 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발견해서 타격을 해야 되는데 네. 산속에서도 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네. 북한이 저렇게 리대식 그 발사대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한 궤도식, 말하자면 탱크 바퀴처럼 생긴 저이동식 발사대가 이동도 쉽고 어디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발사할 때 열이 발생하더라도 바퀴가 상하지 않고 이런 장점. 그런데 얼마 전에요. 콜드 런칭이라 그래서 차량 발사대를 상하지 않게 그냥 통 발사된 다음에 위에서 공중에서 엔진에 불이 붙는 이 콜드 런칭 기술 개발했다고 또 신나게 자랑했잖아요, 김정은이. 네, 콜드 런치일 경우는 타이어가 탈 리가 그렇죠. 없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대구경 그다음에 장거리 그 미사일을 쏠 때는 콜드 런치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거를 개발한 이유 중에 그 하나가 현재 유엔의 제재가 굉장히 강력히 시행되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서 몰래 대형 차량, 대형 트럭을 갖다가 수입해 왔는데 네. 그 길이 현재 끊기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형 트럭을 수입할 수 없으니까 북한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마나 선구로 전차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캐터필러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그 평소에 보면 그 북한 탱크는 이게 이 차축이 6개 쓰고 추는데 네. 지금 8개입니다. 8개니까 한 2개 더 늘려가지고 네. 아주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 CNN이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오늘인 것 같고요. 자, CNN이 지금 북한의 풍계리의 움직임, 핵실험장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거 뭐 6차 핵실험의 징후가 보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보도가 된 겁니까? 어쨌든 그 CNN이 뭐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지금 방송사 아니겠습니까?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풍계리에서 이상한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북한이 혹시 또 6차 핵실험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추측을 낳게 하는 그런 보도인데요. 네. 북한이 풍계리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죠. 제 생각에는. 네. 보름 만에 한 번씩 뭐 38 로스도 발표를 하고 CNN도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하여간 그 풍계리 주변에서 계속 뭔가를 하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미중 전략대화가 또 열렸는데 이러한 그 주변국들의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시위를 하는 거죠. 이게 언제든지 핵실험할 수 있어. 언제든지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우리 문제를 잊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시위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 내용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도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인 핵실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다. 관심을 가질 사항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단서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단, 북한은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는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6차 핵실험을 지금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현재 그 풍계리 근처의 동향 자체가 벌써 금년 봄에 벌써 언제라도 핵실험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상태 아닙니까? 네. 최근에 보인 그 동향이라는 것이 그 핵실험 장소에 있는 터널에서 물을 배수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동향은 동향이지만 이것이 바로 6차 핵실험과 바로 연계된 건 아니라라고 이제 통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러나 북한은 현재 핵실험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중국의 동향을 보고 또 한국의 동향을 봐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점에 핵실험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노리려고 현재 네. 그 시기를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살펴봤고요. 생방송으로 뉴스탑10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위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오늘 1위와 3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두 번째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